자, 오늘은 PMI 보상 플랜 강점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워크숍을 통해서. 자, 우리 PM 인터내셔널 보상 플랜은요, 이제 첫 번째, 직접 후원 수당과 간접 후원 수당의 균형으로 초기 사업자와 상위 사업자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상 플랜이다. 예. 이게 강점이에요. 자, 직접 후원 수당이 뭐예요? 직접 후원 수당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죠. 직접 후원 수당은 내가 퍼스트 라인 보너스, 내가 직접적으로 리크루팅을 통해서 받는 보너스잖아요. 퍼스트 라인 보너스라든가 아니면 뭐 패키지를 어떤 풀세트를 추천해서 풀 보너스 같은 이러한 보너스들, 때로는 또 내가 매니저 유지를 통해서 자신의 재구매에 대한 캐시백을 받는, 때로는 자기 아이디로 2,500점 이상을 해서 내가 리테일러 보너스를 추가로 받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1차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내가 움직여서 받는 수당이 지금 후원 수당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조윤주 사장님 제가 잠깐 봤었는데 조윤주 사장님 요번에 그 김예지 아이디로 지금 보니까 김 아이디로 액션팩 구매 많이 하셨던데 그 아이디로 2,500점 이상 넘어가면 리테일러 보너스 추가로 또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런 것들 있는 것처럼 어쨌든 간접 후원 수당의 균형으로 초기 사업자, 초기 사업자와 상위 사업자 양쪽을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상 플랜이에요. 이 PMI 보상 플랜의 강점은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 그래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초기 사업자의 수익이 굉장히 빨라요. PMI 보상 플랜은. 이 풀보너스라는 게 금액 대비 거의 17% 정도 되거든요. 17%? 우리가 92만 900원 정도의 풀세트를 내가 소개했을 때, 내가 17%, 즉 15만 6천 원 정도의 풀보너스가 발생하잖아요. 거의 17%, 금액 대비 거의 17%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풀세트, 즉 가족팩을 한 달에 몇 개 정도 추천을 해도요, 자신의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방문 판매, 방판이 아닌데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불구하고, 금액 대비 거의 17% 정도의 수익을 준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에요. 높은 비중이고, 요렇게, 저는 요즘에 이 이 가족팩 같은 경우는요, 약간의 자체 프로모션을 좀 걸어서도 하도 좋아요. 한 이번에 가족팩 구매하시면 뭐 재수출을 하나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든가 개인 프로모션을 걸어도 좋습니다. 제품을 좀 활용해서 이러한 매출들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토십을 신청했을 때 마찬가지고 제가 그 정의원방에 좀 올려드렸었는데 정의원방에도 다른 라인에 그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는 분이 쓰고 있는 방법이 PM의 오토십을 3개월 약정으로 오토십을 신청하고 그리고 액티바이즈를 3통, 그 기초 3종을 구매를 하면 재수출을 프리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피드백을 제대로 먹으면서 후기를 작성해 주면 또 뷰티 콜라겐을 또 프리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오토십을 보유회원을 추천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가능하죠. 왜? 내가 오토십 보유회원을 추천을 해서 우리가 오토십을 내 1대에서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14,690원의 퍼스트라인 보너스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분이 3개월 약정이니까 14,690원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오죠. 그럼 합치면 거의 한 4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그리고 액티바이즈 3통을 구매했다? 그러면 액티바이즈 한 통당 거의 퍼스널 보너스가 거의 4,680원인가? 정도 퍼스널 보너스가 발생해요. 4,000원꼴이라고 쳐도요. 3개면 12,000원이잖아요. 그럼 합치면 거의 5만 뭐 2,000원 넘어가잖아요. 뭐 그러한 부분에서 뭐 그러한 이제 자신이 뭐 5+1이나 그런 프로모션을 가지고 구매한 제품을 가지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그런 형태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풀보너스 같은 경우도 10월 60일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한 이번 달에 이번에 풀세트 구매하시면 때로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자신이 개인적인 프로모션을 제품 가지고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풀보너스들을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비해온 소비자들에게 쿠팡 갔더니 제부터 싸게 올라왔던데?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어떻게 얘기하냐? 사장님, 한 5톤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얼마 상당의 제품을 제가 하나 서비스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오토십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풀세트 같은 경우도 그런 제품을 개인 프로모션을 걸어서 이런 매출을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사실 정확히 얘기 들으면 제품 프로모션도 이번 달에 지금 액션팩 프로모션에 또 패밀리 프로모션에 뭐 지금 뭐 BA 프로모션에 또 그룹에 지금 액티바이즈 프로모션도 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모션들이 사실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토십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사업자들이 그 프로모션의 원래 취지도요. 자신이 그런 공동 구매 가격, 그런 프로모션 가격으로 제품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한번 던져주면서 어, 내가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그러한 또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모션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제품들을 좀 저렴하게 되면 구매한 제품들을 가지고 이런 풀보너스도 내가 야 이번 달 가족표 하나 구매해라. 그러면 내가 뭐 액티바이즈 2통 정도 서비스 해줄 수 있다. 라든가 아니면 제수출 한 통 줄 수 있다. 아니면 뷰티쿨러 하나 줄 수 있다. 나의 어떤 약간의 우리 이제 PM 사업은요. 약간의 방판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자신의 보유 제품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 보유 제품 중에 저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제품이 좀 과하게 좀 남아있다 싶으면 그런 걸 제품을 또 사업 툴로 활용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PMI 인터내셔널 보상 플랜의 강점은요. 초기 사업 수익이 빨라요. 이런 풀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퍼스트 라인 보너스도 금액 대비 거의 10% 이상이죠. FAB도 빠른 승급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 수익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 FAB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업 진행하면은 자 이번 달에 내가 SM을 갔다. 그러면 사업 시작하고 나서 사업 가입을 포함해 2개월 내에 SM이든 MM이든 IMM을 가면요. 13만 원, 26만 원, 65만 원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FA 보너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의 수익을 좀 빠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게 이 PM 사업의 보상 플랜의 강점이에요. 어, 아까도 뭐 우리가 뉴 승급하시는 분 보면 미국의 조세호 사장님 같은 경우가 어, 지난달 4월 달로 FAB로 IMM을 갔잖아요. 그 전달에 매니저였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그분은 IMM 수입으로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면서 거기에 65만 원이 얹혀지니까 그러면 사업 시작 한 달 만에 165만 원 이상의 수입이 만들어진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해가지고요. 첫 달에 한 달 만에 100만 원대 이상 수입 만드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아요. 165만 원 수입을 만든 거고 그러면 또 IMM이다 보니까 자동차 보너스까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PM의 보상 플랜의 강점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초기 사업자의 수익이 빨라요. 그런 부분들이 이 보상 플랜의 강점이라는 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보너스 중에 6세대 보너스 같은 경우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장 가까운 보너스예요. 근데 이 보너스는요. 처음엔 미약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 배가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커지면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나갈 수 있는 보너스가 육세 보너스인데 단점이 처음에는 육세 보너스가 금액이 작다라는 거. 작다라는 거. 어? 그런데 PM은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풀 보너스라든가 퍼스트라인 보너스라든가 또 FA 보너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부분 단점들을 약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게 PM 보상 플랜의 강점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해요. 저희 PM의 보상 플랜은. 그래서 후원 활동이 용이합니다. 후원 활동이 용이해요. 사업자와 소비자와 애매모호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상 플랜 측면에서 사업자랑 매니저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예요. 그래서 제가 월초에 매니저를 유지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사업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부분이. 매니저 유지는. 근데 보시면 이 통계를 봐도 그렇잖아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요. 이때 PM 전체를 봐도 누적 회원 수가 61만 5,468명이었어요. 61만 명 정도. 그런데 이 중에서 후원 수당을 단 10원도 못 받으신 분들이 50만 3,363명이에요. 50만 명 이상이 수당 못 받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PM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와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실제 우리 보상 플랜에서는 소비자들은요. 오토십을 보유하고 있고 소비자들은요. 제품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혜택들은 주어지지만 실제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지 않으면 즉 광고하고 홍보하지 않으면 어떠한 수당도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 이 50만 명은요. 정말 단순 소비 회원이란 얘기죠. 자기 자신만 PM 제품을 먹고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이밍에 PM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이 50만 명 단순 소비회원 PM 제품만 먹고 있는 이 50만 명을 얼마나 사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냐. 이러한 스킬이 필요한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50만 명 중에서 생각해봐. 이 50만 명이요. 한 명씩만 소개해도 50만 명의 인프라 생긴다는 얘기예요. 멤버십이. 이 50만 명을 이 정말 사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컨버트 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PM 타이밍은. 자,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명확히 사업자 소비가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 그래서 PM은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정확히 내가 후원을 하고 후원 육성을 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는요. 또 제품을 제대로 알고 먹을 수 있게끔 케어해주고 내가 끌어줘야 돼요. 그 소비자에 대해서는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사업자로 언제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이 PMI 보상 플랜의 강점은요. 시대의 대세인 1인 셀러 멤버십 네트워크 마케팅 적합한 보상 플랜이다. 1인 셀러. 지금은 1인 셀러 시대라고 합니다. 1인 셀러 시대. 지금 저성장 시대예요.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가 불안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를 불안해하고 이제는 나라는 브랜드가 선택받는 각자 도생의 시대. 영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옵니다. 지금 앞으로는요. 내가 무언가를 크리에이터, 창작자, 어떤 제품을 제조하거나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내가 소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내가 이일적으로 할 때 그걸 영업하는 사람들. 영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인플루언서 1인 셀러예요. 유튜버 1인 셀러예요.
자신의 상장물을 파는 거잖아요. 유튜버도. 이런 1인 셀러의 시대인데 이런 1인 셀러의 시대에 이 PM 인터내셔널 PM 비즈니스는 너무 적합한 비즈니스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1인 셀러들도 우리가 그 1인 셀러들에게 이 멤버십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알려주면요. 그러한 사람들의 멤버십을 만들면 어떤 얘기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100명이 제품 하나씩 쓰면 100개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의 사업 파트너들이 1인 셀러들이 구성돼 있어. 1인 셀러는요. 혼자서 100개의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인 셀러는. 그럼 1인 셀러들이 내가 많이 늘어난다라면 나의 멤버십의 매출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인플루언서나 이 유튜버들에게도 얘기하는 뭐 유튜버는 좀 다를 수도 있기도 해요. 유튜버는 내가 어떠한 것들을 컨텐츠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인 어떤 소비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걸 계속적으로 내가 또 올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1인 셀러들이요. 1인 셀러들이 매달 내가 무언가 영업을 해야 돼. 뭔가 팔아야 돼. 자신을 팔든 자기 창작물을 팔든 어떠한 제품을 팔든 매달 내가 팔아야 되는데 즉 내가 노동 수입에 가깝다는 거예요. 1인 셀러들이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 네트워크 1인 셀러 멤버십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그런 1인 셀러들 하는 멤버십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치게 되면요. 그분들에게는 인세 수입에 대해서 즉 사장님이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은퇴 사업자의 길을 걸으면서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자유까지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이런 1인 셀러까지도 우리가 PM은요 1인 셀러 적합하냐. 우리 5 플러스 1 같은 경우도 1인 셀러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요. 공동 구매 가격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 구매 가격으로. 어떠한 제품들을 내가 홍보하면서 참 이번 달에는 공동 구매합니다. 이번 달 제슈츠 공동 구매합니다. 어? 그럼 공동 구매 가격 사람들이 모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고요. 어? 그래서 1인 셀러 멤버십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합한 보상 플랜이 이 PMI. 왜? 5 플러스 이런 프로모션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GV라는 걸 통해서 수당이 발생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프로모션 가격으로 제품을 전달을 해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GV라는 게 나한테 나의 아이디를 뽑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그런 보너스가 발생이 됩니다. 내가 제품을 내 아이디를 뽑는 것만으로 때로는 1대의 매니저가 되지 않은 분에게 제품을 뽑는 것만으로도 일단 GV의 10%의 수당이 발생되죠. 일단 저희는 마진이 아니고 숨어 있는 거예요. 보상 플랜 정확히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셀러 멤버십 네트워크 마케팅 적합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진이 안에 숨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직급과 매출의 조화로 목표 설정이 쉽다. 저는 이 부분 정말 공감해요. 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 시작하게 되면 일단 1차적인 직급 목표는 IMMM이에요. 우리가 창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직급이 IMMM이에요. 근데 이 IMMM이 어떠한 이 직급과 매출이 굉장히 좀 용이하게 돼 있어요. 보면 매출의 조화가 돼 있어요. 응? 조화가 돼 있어서 내가 IMMM을 가면 있어서도 내가 일단 IMMM은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레그를 만들면서 즉 뼈대를 세우면서 살을 붙인다? 살이 매출이죠. 10,000포인트 정도의 매출을 가면 IM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매출에 대한 목표든 직급에 대한 목표든 이 직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면 좀 쉽게 좀 눈에 보이잖아요. 직급이라는 거는. 목표라는 거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직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사업에 되게 용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용이하게. 내가 지금 이번 달 EVP를 목표로 한다?
이 목표의, 직급의 목표가 딱 정확히 쓰게 되면, 나는 이번 달에 MM이 포함된 이제 3개 레그를 만들면서, MM 이상의 직급을 포함된 3개 레그를 만들면서 5만 포인트를 목표 삽진을 하면 되겠죠? 참 이런 목표 설정이 참 용이하게 돼 있어요. 좀 용이하게. 음? 용이하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직급을, 승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전반전 사업과 후반전 사업에 이렇게 방향 설정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달 IMM을 내가 가겠다. 라고 하면요, 전반전에는 이러한 레그 조건, 즉, 뼈대를 세우는 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내가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1명, 2명, 3명 정도의, 만드는, 그걸 만들어 가면서 후반전에는 그런 뼈대 살 붙이는 쪽에 또 방향 설정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도 모 사장님하고 이제 EVP 직급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EVP 직급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면 사장님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레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미 지금 퍼스트 라인에 매니저를 갈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파트너 중에 한 분이 평소에 SM 정도의 매출을 하던 분이었어요. SM. 근데 이번 달 내가 EVP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SM 정도에 있는 분이 MM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도, 예를 들어 그분이 이제 액션팩이 매출 나왔는데 이거 매출 어디에 넣는 게 좋겠냐. 이번 달에 이분을 MM으로 육성을 할 거라면 이분이 일단은, MM은 매니저가 포함된 2개 렉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퍼스트 라인에서 일단 매니저를 2라인을 먼저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 액션팩을 매니저 2라인 만드는 거에 맞춰서 매출을 내리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AVP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내 파트너는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레그가 하나밖에 없어. 그분 어떻게 MM 만듭니까? 못 만들잖아요. MM은요, MM이라는 직급은요, 최소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2개 레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일단은 MM이란 직급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사장님이 MM이라는 직급을 가려면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2개의 레그가 있어야 되고, 5,000포인트 매출 나와야 된다. 이걸 정확히 알려줘야 돼. 매출은 나올 것 같은데, 레그 조건이 안 돼 있어. 먼저, 레그 조건이 우선이에요. 항상. 그리고 살을 붙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PM의 보상 플랜은 직급과 매출의 조화로 목표 설정이 쉽다라는 거. 즉, 직급에 대한 목표만 설정하고 있으면 이 매출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용이하게 좀 돼 있다라는 부분이 또 강점이고요. 6번째, 오토십 프로그램으로 즉 3개월 약정. 저는 요즘 오토십에 꼭 앞에 이 어떤 요 관용어를 붙여요. 3개월 약정 오토십 프로그램. 오토 프로그램으로 리얼 인센십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승급에 대한 목표만을 갖지 마시고 플랜 B의 목표도 가져라. 어떤 플랜 B의 목표가 뭐냐? 목표 직급 말고도 이번 달에 내가 오토식 개수를 10개. 지금 10개로 시작해라. 자기 사내 오토식 개수 10개로 시작하시고요. 10개 정도를 내가 오토십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SM 정도는 그냥 무리 없이 직급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개를 달성한 이후에는 25개를 목표로 사업진을 하셔라. 25개. 그러면 MM 정도 직급을 유지하는데 좀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50개. 그 다음 100개. 자, 이러한 오토십이 얼마나 중요하면 진정한 어떤 인세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이 만약에 오토십 개수가 1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마감이 끝나고 세 달이 바뀌면요. 시작과 동시에 그분은 IMM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즉 이분은 이미 오토십이 100개란 얘기는 IMM,
즉 평균 100만 원의 수입은 이미 곧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오토십을 제대로 좀 활용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오토십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매출은 때로는 어느 달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실제 제가 이 6세대 매출을 보면요. 왔다 갔다 해요. 왜? 이번 달처럼 5월달 액션팩이 있는 달과 아닌 달은 매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6세대 매출은 들쭉날쭉 할 수 있는데 이 오토십은요. 그거와 관계없이 누적으로 가기 때문에 3개월 누적이지 않습니까? 이 3개월 누적이니까 새로운 오토십이 또 리크루트 개수가 늘어나면요. 계속 중첩된다고요. 그러면서 이 오토십의 누적이 중첩되면서 이러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가야 되는 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자기가 인쇄적인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저 여기 직급도 보면은 PT, SP가 됐어요. 보시면 6세대 매출은요. 18, 여기 18만 점에서 이때는 또 16만 9천 점, 이때는 17만 점, 근데 SP가 해서 24만 점이 됐잖아요. 이렇게 매출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6세대 매출은.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오토십은요. 1240개에서 1278개, 1322개, 1462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오토십의 개수는 늘어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들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된다는 거. 그래서 PM의 보상 플랜은요. 이 오토십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의미의 인쇄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정말 장점이에요. 장점. 다른 회사들이요. 이런 오토십을 따라 하려고 해도 못해요. 왜 못하면 PM은 오토십이 그 상품 약정으로만 진행되는 게 그게 오토십이 아니에요. 이 오토십 우리는 오토십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합되는 혜택들이 있고 또 오토십을 통해서 소개 수수료가 10%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제품의 5+1 행사라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오토십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오토십이 굉장히 임팩트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오토십만 진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회사 가도요, 이런 오토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오토십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또 유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오토십만큼의 어떤 부분이 안 나오더라. 실제 PM만큼 거의 다른 회사들은요, 이 오토십이 사업자 유지 목적으로 많이 유지가 돼요. 소비자들이 오토십을 제대로 먹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업자 자격을 위해서 오토십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업자 자격은 매니저를 유지하는 게 사업자 자격인 거고 오토십은 우리 PM만큼 소비자들이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즉 우리는 소비자의 숫자만큼 오토십 숫자도 늘어나는데 다른 회사의 오토십은요. 사업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오토십의 숫자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잘. 그런 부분들이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은 바이너리와 다르게 하나의 라인만으로도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죠. 자, 바이너리라고 하는 건요. 기본 2개의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어, 예를 들어서 요거 빼고요. 요 2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가 지금 대실적이라 그러면 대실적이 있고 소실적, 작은 쪽 소실적의 매출에 대해서 받아가는 보너스가 바이너리의 후원수당이에요. 보통. 저희는 그런 대실적, 소실적이 아니라 하나의 라인만 내려가도 이분 같은 경우 자, 하나의 라인만 내가 내려가도 이분 입장에서는 1세대, 2세대, 5, 3, 3, 3, 5로 수당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얘기해요. 바이너리 하시는 분들에게 대실적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주지 않냐.
우리는 한 라인만 내려가도 일단 6세 보너스가 발생을 한다. 두 라인이면 더블, 네 라인이면 따더블. 라인이 늘어나는 만큼 내 수입이 늘어난다. 맞죠? 그래서 실제 두 개의 라인이 내려가서 수단을 반응했고, 세 라인이면, 네 라인이면 다섯 라인. 퍼스트 라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퍼스트 라인은 내가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저희 보상 플랜은. 근데 퍼스트 라인 중에 몇 개의 레그가 뎁스로 내려가느냐, 즉 사업자 조직으로 내려가느냐, 두 라인만 내려가는 분이 있겠죠. 어떤 세 개의 라인이 내려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개의 라인, 다섯 개의 라인이 이렇게 내려간다라면 수입이 바이너리에서는요, 진짜 큰 수입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바이너리로 공산당 마케팅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저희는 바이너리와 다르게 한 라인만으로도 수입을 만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한 라인이 아니라 두 라인, 세 라인, 네 라인 더 늘려나갈수록 내 수입은 계속 더 커질 진정한 고수익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PM 보상 플랜의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투어라든가 자동차 프로그램 그리고 등 사업의 모멘텀이 우리 굉장히 많죠. IMM만 돼도 자동차 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IMM 16만 9천 원, VP 28만 8,600원, EVP 52만 원. 실제 거의 EVP 정도 레벨에 가면요, 거의 차들을 뽑아요. 더 뽑아요, 거의. 52만 원 정도면요, 장기 렌트로 하게 되면 충분하고요. 리스를 뽑든 충분합니다. 응? 사실 VP에서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뭐 기아 자동차를 뽑는 분이 있어요. 28만 원대면요. 장기 렌트로 또 28만 원 정도의 내가 기동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동차 보너스도 나의 사업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저도 지금 포르쉐를 바꾸고 싶어서 PP만 돼도 자동 보너스가 26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한 260만 원 정도 나오면 포르쉐도 바꿀만 하죠. 포르쉐도 보니까 요즘에 제가 그 파노라메? 아니야, 이름 잘 모르겠다. 그 요즘에 포르쉐도요, 타이칸이라는 것도 있고, 어, 파나라메?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지금 포르쉐 지금 종류 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도 BMW에서 아버지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자동차 보너스라든가 또 여행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어떤 모멘텀을 준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음 달 6월 달에 이제 IMM 인센티브 트립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저도 이번 달에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다음 달에 여행 가니까 이번 달에 최대한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여행을 가려고 한다고요. 또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는요. 여행 갔다 왔으니까 좀 더 사업에 집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단위로 자신의 어떤 동기 모멘텀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PM의 그런 모멘텀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PM의 부상 플랜의 강점이 아닌가. 월드 투어라든가 월드 투어로 뉴질랜드, 세이셸, 마라케시도 갔다 왔고 뉴질랜드에 가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많이 보여드리는 부분들이니까 또 세이셸 가서 또 마라케시 가서 어? 참 좋은 시간들 이러한 부분 다 마라케시 이런 부분 전부 다 모멘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IMM만 돼도 이 IMM 트랩을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예 진짜 이거 볼까요? 요거 영상 짤막하게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게 보면 항상 런던, PM 여행사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로마, 마드리드. 예. 자, 아무튼 뭐 프레젠트 또 PT가 됐을 때 해외 특정 여행지에서 뭐 지금은 거의 두바이와 뭐 남프랑스 생트로페로 굳어져 있지만 어
또 나중에는 또 두바이가 또 바뀌지 않을까? 특정 여행지에서 이런 PT 인정식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사업의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말씀드리고, 예, 예. 이런 여행들 정말, PM에서 정말 여행을 갔다 오신 분과 아닌 분은요, 사업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자, 요런 말씀 드리고, 자,